예, 저희 트리안우드는 100% 목재로 이동식 목조 주택을 수명이 30년, 50년이라고 하는데 색상이라든가 크기, 평택, 아일랜드 식탁, 거의 맞춤 정장 같은 서비스를 맞습니다. 구상하고 계십니다. 편백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원하시면은 도배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본 모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 두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안 8평 이동식 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집이 상당히 이쁘고 되게 넓어요. 오늘의 모델을 소개시켜 주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리안우드 강성원입니다. 집을 소개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트리안우드는 100% 목조 주택을 생산하는 업체로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 트리안우드는 100% 목재로 이동식 목조 주택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외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앞서 처마가 굉장히 넓게 뽑혀 있는데요. 처마랑 데크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되어 있는 이 처마하고 데크는 대략 한 15평 정도 되고요. 처마는 전면하고 좌측해서 12평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스프러스 원목 루바로 마감이 돼 있어서 원목 주택의 느낌을 물씬 풍기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처마의 지붕, 자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죠? 일반적인 징크 판넬을 사용하였고요. 원하시면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마감재로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자재, 장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아스팔트 싱글인 경우에는 수명이 30년, 50년이라고 하는데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잘 안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징크 같은 경우는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로는 징크가 진행되고요. 예, 건축주분 취향대로 아스팔트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예, 맞습니다. 데크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셨죠? 데크는 방부 목재로 사용을 하였고요. 보시는 것 같이 두께가 일반적으로 21T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좀 더 두꺼운 25T 데크 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데크를 받치고 있는 상계가 일반적으로 60cm 간격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저희는 촘촘히 40cm 간격으로 시공을 하여가지고 울렁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덜하게끔 시공하였습니다. 최대한 섬세하게 시공을 하셨네요. 예. 보기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보여요. 들어가기에 앞서 하얀색 외장재가 저희를 반기는데 이 외장재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외장재는 일반적인 건축 외장재로 많이 쓰이는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시멘트 사이딩은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 단열 효과도 뛰어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멘트 사이딩에는 수성 페인트 마감을 하는데요.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상으로 조색이 용이하여서 소비자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그럼 흰색뿐만이 아니고 다른 색도 충분히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요 보이시는 게 흰색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아이보리, 옅은 아이보리 계통을 지금 도색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창호가 상당히 넓거든요. 예. 이 창호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창호는 저희가 영림 창호, 영림 프라임 샤시를 쓰고 있고요. 22mm 페어 글래스의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 자체가 농막이 아니라 주택 허가권이다 보니 창호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단열 성적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부 2지역 1.5 와트 퍼 미터 켈빈을 만족하는 그 이하 1.4 정도 나오는 창호를 지금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중부 1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삼중 유리라든가 로이 아르곤 가스가 충진된 유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면에 새로운 공간이 있던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공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현장이 처음에는 이 본체 건물하고 앞에 데크 처마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손님이 많다고 창고 겸 다용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용도는 이제 창고 겸 다용도실 용도입니다. 창고 겸 다용도실 용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의 현관문 재질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은 일반적인 방화문, 보일러실 방화문보다 단열이 들어간 단열 방화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죠? 요 창고 겸 다용도실이 총 6평이고요. 지금 바깥으로 외장 화장실이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저쪽 편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주분께서 이 공간을 지금 처음에 본체 건물만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세탁기나 김치냉장고 짐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본체 건물에는 그게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한 거고요. 이 위치가 세탁기 위치,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식탁도 여기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목적실 용도네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체 건물 자체는 네. 농막 사이다 보니 가족이 많거나 짐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데 좀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창고 겸 다목적실을 이렇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옆쪽에 화장실 공간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네, 반대편 공간으로 와봤는데요. 이쪽도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이 화장실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이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본체 내부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외부에도 화장실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고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2개인 주택이네요. 외부에 있는 화장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타일 사이에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으로 감돌고 있는데요. 이 회색 재질이 뭔가요? 예, 일반적으로 욕실 매지, 줄눈 시공할 때 흰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비둘기색이라고 하죠. 회색빛 나는 매지를 사용합니다. 이 매지 특징은 향균 효과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화장실 바닥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면 때가 많이 타는데 이 매지를 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이거를 시공을 해봤는데 소비자분들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화장실 외부 왼쪽에 보시면은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수도꼭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뒤편에 보시면은 밭이 있어요. 밭에다가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건축주분께서 하나 추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수도를 추가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또 설치가 가능한가 보네요. 예, 저희는 건축주분이 사용하시기에 절대적으로 편리하게끔 원하시는 형태대로 모든 걸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맞춤 정장 같은 서비스를 맞습니다. 구상하고 계십니다. 뒤편에 있는 특수한 공간도 한번 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이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현관문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현관문은 겉모와 비슷한데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현관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주택형이다 보니 단열 기준에 만족하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단열 현관문입니다. 단열 현관문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현관문 좌측에 있는 주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되게 아파트에서 볼 법한 그런 시공을 하셨어요. 깔끔한 흰색 수납장에. 이건 뭔가요? 하이라이트인가요? 예, 요거는 2구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2구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셨고 후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세심하게 보이는 게 접시 받침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건 기본으로 다 나가는 거죠? 예,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원하시면은 색상이라든가 크기, 형태, 아일랜드 식탁 요 모델 자체는 공간이 협소해서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원하시면 기역자로도 기역자로도 주방을 뽑을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 근데 그건 추가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네, 예. 추가 금액이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저희가 탱크대 협력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간단한 요런 댐핑 기능이 들어간 경첩을 사용해서 문이 쾅 닫히거나 약간 좀 고급스러운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댐핑 기능까지 사용한 이동식 주택인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아파트에서도 거의 고급 아파트 정도에서 보일 법한 그런 빈 경첩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네, 주방 우측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또 있는데요. 너무 고급진데요. 이게 이동식 주택이 맞나요? 너무 고급질 정도로 잘 뽑혀 있어가지고 화장실 재질에 대해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불호가 안 갈리는 흰색, 백색 계열의 타일을 사용했고요. 매지 같은 경우는 아까 외부 화장실 설명드린 것처럼 항균 작용이 들어간 회색 계열의 매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수납 수건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샴푸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코너 선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원목 느낌의 루바로 마감을 하여가지고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화장실 천장 마감이 편백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목 루바라고요. 스프러스 원목 루바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원목으로 천장을 마감했을 경우 습기를 스며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적인 리빙보드 마감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로스 원목 나무를 사용하셔서 습기도 잡아주고 습기 말고 또 다른 건 잡아주는 거 없나요? 일단 향이 좋습니다. 아, 향이 난다. 습기도 잡아주고 향도 나는 예. 일석이조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와봤는데요. 화장실도 상당히 세련돼 있고 주방마저도 세련돼 있고 세심한 성격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실내 마감이 상당히 시원하게 뽑혀 있어요. 실내 마감재가 어떻게 될까요? 실내 마감재는 그 원목 루바이고요. 네덜란드산 스프러스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그 편백이나 레드파인 나무를 원목 루바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일단 편백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면이 있고요. 레드파인 나무 같은 경우는 스프러스보다 그 뒤틀림 현상이 좀 심해서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근래는 스프러스 원목 루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 마감재가 지금 스프로스 원목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무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원하시면은 옵션 사항이긴 한데요. 편백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원하시면은 도배로도 가능하십니다. 도배도 가능하고요. 예. 바닥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본체 건물은 장판이 아니고요. 동아 강화마루라고 동아에서 나온 강화마루입니다. 아까 처음 보신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장판보다 약간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강화마루로 시공하였습니다.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예. 온돌은 어떻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일러 모델이고요. 난방은 약간 창고 바깥에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창고랑 본체랑 보일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농막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어떤 자재로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전기 필름, 세기 센츄리 전기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기 센츄리 전기 예. 필름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좀 더 그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에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기 앞서 계단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데요. 근데 뻥 뚫려 있잖아요. 예. 이거를 혹시 수납장처럼 문을 달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비슷한 모델에 앞에다가 서랍 문을 다 단 모델이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추가금이 발생하여가지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옵션 사항 없이 기본적으로 수납장만 설치하였습니다. 기본으로는 수납장만 예. 제작이 되고요. 또 추가 옵션으로 여닫이 문 예. 달 수 있고요. 요 아래 세 칸에는 서랍장이 들어가고요. 요 나머지 칸들에는 여닫이 문이 들어가고요. 그냥 옷장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옷을 걸 수 있게끔 옷걸이봉도 설치하여가지고 옷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길이가 상당해요. 남성 성인 코트를 걸어도 충분히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진 계단인데요. 이 계단의 자재는 어떻게 사용하셨죠? 요 자재는 집선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레드파인 소재의 집선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되게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손잡이를 다른 걸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성품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원목 주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나무로 저희가 시공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다른 걸로도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계단 자재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예,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락으로 한 번만 올라가 예, 보겠습니다. 올라가요? 네, 다락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깊이가 상당하고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성인 남성이 서 있어도 웬만한 정도의 크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락에 대해 높이 한 번만. 지금 이 다락 높이는 제가 약간 서봐도 적당히 설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 목조주택의 다락이라 하면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이 높이가 상당히 낮은데요. 저희는 이 모델 자체가 현장 시공이다 보니 건축주분이 최대한 높여달라고 해서 건축법상 적정 높이에서 높일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다락을 높여드렸고요.
다락의 면적은 깊이 2m, 폭 3m로 성인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농막으로 들어가면은 따로 또 높이가 변경이 될까요? 일단 농막으로 들어가면은 이동식 경우에는 저희 모델 최고 높이가 3.7m 정도 돼요. 보통 5톤 트럭으로 이동을 하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 안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낮춘다든지 그 현장 상황에 따라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낮으시면은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 높여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층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락 같은 경우는 마루가 어떤 걸로 시공이 되어 있을까요? 2층 다락은 마루 자체는 1층하고 동일하게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지 다른 점은 1층은 보일러 엑셀이 지나가서 난방수가 흘러서 난방이 되는 반면 이 2층 다락은 전기 필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게 조절기인 거죠? 예, 이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1층, 2층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파트의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넓고요. 높이도 성인 남성이 일어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높이고요. 상당히 이쁘게 뽑힌 복층입니다. 네, 대표님 실내 정말 잘 봤습니다. 지금 본 모델의 데크 가격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크는 평당 50만 원 하고 있고요. 처마 같은 경우는 평당 7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모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체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형 이제 단열 기준에 만족한 주택형일 때 3,200만 원이고요. 만약에 같은 모델로 농막형 허가권이 아닌 신고권 농막형일 때는 2,6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안에 대해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트리안 우드 하면은 고객의 집이 내 집처럼 이라는 그 마인드로 내부를 보셨다시피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같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 의뢰를 주신다면은 절대 실망스럽지 않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저희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안 모델의 이동식 주택 현장에 나와봤고요. 이 모델을 소개시켜 주신 대표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 두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